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0강 직업과 스트레스에 대해서예요. 이 스트레스의 발생은 좌절이나 과잉 부담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좌절은 원하는 목표가 지연되거나 차단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과잉 부담은 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일 등을 요구받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갈등에 의해서도 발생되어지는데, 즉 두 가지 동기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돼요. 레빈이라는 이 학자는요, 갈등의 유형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요. 첫 번째가 접근 갈등이에요. 두 개의 정적 대안들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예요. 즉 여름 휴가를 산으로 가는 것도 좋고 바다로 가는 것도 좋은데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경우, 둘 다 좋을 때, 그럴 때 접근 갈등이 발생하고요. 회피 갈등은 반대겠죠. 두 개의 부정적 측면을 가진 상호 배타적인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해요. 학교에 가기 싫은데 꾸중 들을까봐 집에 있지도 못하는 경우고요. 접근 회피 갈등은 개인이 한 목표를 선택할 경우에 그 목표의 정적 측면과 부적 측면이 동시에 있어서 생기는 갈등이에요. 승진을 하려면 지방 근무를 해야 하고요. 서울 근무를 계속하려면 승진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접근과 회피 갈등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이중 접근과 회피 갈등은 접근 회피 갈등을 보이는 두 개의 목표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A는 영화를 보자고 하고 친구는 게임을 하자고 하는 경우에 애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 친구가 서운해할 것이고 친구의 뜻을 따르면 애인이 싫어할 것이라 갈등하는 경우가 이중 접근 회피 갈등이에요. 생활의 변화에 의해서도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홈즈와 라헤가 제시한 사실인데요. 평소 익숙하던 생활 환경이 바뀔 때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이 스트레스의 개념을 생활의 변화에 의해서 깨진 정신생리적 안정을 되찾아서 본래의 항정 상태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기간과 노력의 양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홈즈와 라헤의 생활변이 단위의 합은 0에서 150 미만이면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150에서 190이면 경도의 생활위기, 35%의 질병 발생 가능이 있고 200에서 299면 중등도의 생활위기고 50%의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300 이상이라면 중증도의 생활위기이고 80%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핍성 스트레스도 있는데요. 원하는 만큼의 자극이 없는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외로움과 무료함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압력 또는 압박감이라는 것이 역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데요. 압력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기대나 요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압력의 유형에는 수행 압력과 동조 압력이 있어요. 수행 압력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과제와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사로부터 판매 실적을 강요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수행 압력이에요. 동조 압력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조의 압력을 받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동일한 옷차림을 강요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동조 압력이에요. 스트레스 이론인데요. 17OHCS, 즉 당류 부신피질 호르몬인데요. 스트레스의 생리적인 지표이며 코티졸이 이 호르몬에 포함이 되어져요. 이 코티졸은요, 부신피질에서 방출하는 스트레스 통제 호르몬이에요. 급성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부신피질에서 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이 생성되어지고 여기에서 코티졸이 분비되어지게 돼요.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혈중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우리가 잘 대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마다 코티졸이 분비되게 되니까 과다 분비되어지겠죠. 이러면서 만성 피로가 발생하고 코티졸 기능이 결국 파괴되어지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되면요,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게 돼요. 주의 집중 어렵고요,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의 인지적 평가 이론에 대해서 라자루스와 포크만이 제시한 것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 및 인지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여부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개인이 스트레스원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처 과정에도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스트레스 원에 대한 인지적 평가 과정 3단계인데요. 1단계, 즉 1차 평가는요, 사건에 대한 평가로서 사건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단계 2차 평가는 사건에 대해서 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유효한 대처 전략 또는 자신의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내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3차 평가 3단계는 본질적으로 1차 평가 및 2차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정보에 근거해서 처음의 평가가 수정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크스 도순의 역유자형 가설인데요. 역유자형 곡선이라는 것은요, 역유자니까 유자가 거꾸로 됐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욕구와 긴장이 증가하면 수행 실적이 증가하다가 수행 실적이 증가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수행 실적이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역유자형 형태를 보이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인데요. 스트레스의 결과가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일반적이라고 명명했고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부터 신체가 대처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적응이라고 명명한 것이에요. 경계 단계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계이고요. 탈진, 소진 단계에서는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의 A 유형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일반 적응 증후군의 3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가 경고, 경계 단계예요. 정신적, 육체적 위험에 갑자기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최초의 반응 단계이고요. 맥박은 빨라지고 체온과 혈압이 감소되어지는 특징을 나타내요. 두 번째가 저항 단계인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은 증가되지만 신체의 저항력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소진, 탈진 단계는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탈진 및 질병과 죽음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현대인에게 이처럼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일반 적응 증후군의 이 3단계 곡선을 살펴보면요, 경고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 저항 단계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단계 가장 높아지죠. 이런 곡선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를 살펴보면요,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는 이 첫 번째가 과제 특성이에요. 복잡한 과제 및 반복 과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죠. 복잡한 과제는 정보 과부하를 일으켜서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고요. 지루하게 반복되는 과업의 단조로움은 자동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역할 갈등이에요.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원 중에서 두 번째예요. 역할 갈등은요, 역할 담당자의 역할과 역할 전달자의 역할과 역할 기대가 상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에요.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주로 구조적 변수, 즉 의사결정에 참여나 부하의 이런 폭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비공식적이고 비구조적 측면에서는 인간관계의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역할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개인 간 역할 갈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개인 간 역할 갈등은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간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직장에서 야근하래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집사람은 오늘
결혼 기념일이니까 일찍 퇴근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간의 갈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개인 간 역할 갈등이고, 개인 내 역할 갈등은 직업에서의 요구와 개인 간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해요. 내가 신용 채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실적을 높여야 되는데 돈을 많이 회수하래요. 그런데 나는 원래 가난한 사람 보면 마음이 약해서 그런 행위를 잘 못해요. 이럴 때 직업에서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개인 내 역할 갈등이 발생해요. 송신자 간 갈등은 2명 이상의 요구 갈등을 일으킬 때, 내 상사인 김 이사는 부하 직원들을 다 거쳐서 실적을 높이려 하고, 내 부하들은 회사에서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고 또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2명 이상의 요구가 갈등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것이 송신자 간 갈등이에요. 송신자 내 갈등은 업무 지시자가 서로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 발생한다. 업무 지시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직원들 다 거쳐서 실적 올리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을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대해주라고 해요. 즉 서로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업무 지시자, 한마디로 업무 지시자가 그냥 또라이죠, 할 때 발생하는 게 송신자 내 갈등이에요. 역할 모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할 담당자가 역할 기대자의 역할 기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되고요. 개인의 책임 한계나 직무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에요. 역할 과다나 또는 역할 과소가 있는데 반대적 개념이죠. 직무에서 요구가 역할 담당자의 능력을 벗어날 때 역할 과다가 발생하게 되고요. 역할 담당자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때는 반대의 개념으로 역할 과소가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더 많은 양의 역할을 부여받는 양적 과부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 지식, 자격 등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질적 과부하로 구분될 수 있어요. 산업의 조직 문화와 풍토인데,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적이고 공식적인 조직에서는 주로 구조적 변수가 나타나고요. 한국과 같은 집합주의적 비공식적 조직에서는 주로 인간관계의 변수로 인해서 역할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직무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 또는 매개 변인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AB 성격 유형이 있어요. 개인 속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직무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 매개 변인은 크게 개인 속성과 그리고 상황 속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개인 속성에는 AB 성격 유형과 통제 위치, 통제 소재가 있고, 상황 속성에는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지가 있는 것이에요. 일단 AB 성격 유형은요, 성격 유형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의 양상은 프리드만과 로젠만이 제시한 AB 성격 유형에 따른 행동 패턴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A 성격 유형은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 신속함과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B 성격 유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반면에 B 성격 유형은요, 느긋함과 차분함, 여유로운 일처리와 상황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A 성격 유형이 B 성격 유형보다 더 많은 부정과 투사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개인 속성 역시 통제 위치, 통제 소재요. 일상생활에서의 결과에 대해서 성패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가 또는 외부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적 통제자와 외적 통제자로 구분돼요. 내적 통제자는요, 어떤 행위의 결과를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게 되고요. 외적 통제자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외부 요인에 결부시켜서 부정적 사건에 민감한 반응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적 통제자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노력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내적 통제자가 무력감을 자신에게 이렇게 결부시키기 때문인 것이에요. 상황 속성, 사회적 지원, 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 지원과 지지는 상황 속성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직무 수행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조직 내적 또는 조직 외적 요인이 있어요. 조직 내적 요인으로는 직장 상사와 동료 부하가 있고요. 조직 외적 요인으로 대표적으로 가족이 있겠죠.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면 우울, 불안 같은 직무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게 돼요.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의 출처를 약화시키지만 스트레스의 출처에서 비롯된 직무 불만족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직무 스트레스와 구조조정 스트레스인데요. 직무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결과는요. 직무 수행이 감소되어지고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결국 및 이직이 잦게 되고요. 약물과 알코올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악화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예, 직무 소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블라우너라는 사람이요. C만의 개념적 틀을 이용해서 네 가지 비소외적 상태를 먼저 규정하고 이를 통해 네 가지 소외 양상을 열거했어요. 그래서 블라우너의 비소외적 상태와 소외적 상태를 살펴보면요. 비소외적 상태는 자유와 통제, 목적, 사회적 통합, 자기 몰입 등이 있고요. 이 소외적 상태는요. 소외라는 것은 자기 혼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무기력감, 무의미감, 고립감, 자기 상실감 또는 자기 소원감이에요. 그래서 이 소외적 상태, 주변에 아무도 없어, 무무고자야, 무무 없어. 근데 거기다 또 고자야, 완전 없겠죠? 생존자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본래 천재지변 등의 큰 사고나 전쟁 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적 증세를 보이는 경향을 말해요. 기업의 구조 조정이나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종업원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구성원들의 반응은요.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겠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종종 불이익도 감수하게 돼요.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다른 직무나 낮은 수준의 직무로 강등 이동하는 것을 감수하게 돼요. 조직 감축으로 인한 불안감에 조직 몰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조직의 분위기가 침체되어지고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게 돼요. 조직에서의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조직 감축이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분노나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서 인간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의 관리와 예방인데요. 스트레스의 관리 전략은 1차적 관리 전략은 출처 지향적 관리라고 돼요. 조직 수준의 관리 전략으로 스트레스의 출처를 예측해서 수정하는 것인데 직무 재설계나 직무 확대 참여적 관리 등이 있고 2차적 관리 전략은 반응 지향적 관리라고 해서 개인 수준의 관리 전략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증상을 완화시키게 돼요. 이완 훈련이나 신체적 정서적 배출 그리고 시간 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3차적 관리 전략은 증후 지향적 관리라고 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부정적 결과들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즉 심리 치료나 약물 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스트레스의 예방 및 대처를 살펴보시면요.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리고 목표 지향의 사고방식에서 과정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어야 하고요. 균형 잡힌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신을 함양해야 하고요. 운동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이 쌓인 분노를 없애야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 적응 징후는 경계, 저항, 탈진 단계로 진행된다 맞는 것이에요. 2, 3, 4번은 전부 모두 틀렸어요. 그 1년간 생활 변동 나이 합이 90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거의 겪지 않는 사람이에요. 3번의 A유형의 사람은 B유형의 사람보다도 스트레스 더 인내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대처와 극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꽤 크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 변인, 조절 변인이요. 조절 변인으로 개인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AB 성격 유형이나 통제 소재, 통제 위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래요. 강의님이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